오늘은 저희가 많은 환자분들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고 또한 당뇨병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 방법은 사실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요법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70대 정도의 연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신데, 이 환자분께서는 5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던 중이셨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신 건 몇 개월 정도 되시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치료하시기 전에 공복 혈당이 한 130 정도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90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십니다. 또한 요거에 저는 당화혈색소인데 강화혈색소라고 인쇄가 잘못됐네요. 지금 당화혈색소가 치료하시기 전에 7.3이셨는데 지금 저희 한의원 치료하시면서 6.6 정도의 수치 변화를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당뇨가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한의원 치료하시면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현저하게 좋아졌다, 이런 측면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혈압약도 치료하시기 전에는 복용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더 이상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도 혈압이 정상으로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한의원은 혈압이나 당뇨 이러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혈압보다는 당뇨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또 환자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환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당뇨병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은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상당 부분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당뇨병 식이요법, 병원에서 지도해주고 있는 당뇨병 식이요법은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식이요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당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품질 좋은 인슐린, 인체에서 잘 작용하는 인슐린을 스스로 잘 만들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주는 혈당 강화제는 사실은 임시 방편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혈당을 임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지 췌장에서 양질의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 방편의 효과밖에 없다고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당뇨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즉 근본적인 당뇨 치료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 그림입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내부의 병리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환자분이 복부에 지금 이 배꼽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해서 약간의 압통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도 약간의 압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인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췌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췌장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은 인슐린 생산 과정에서 이러한 독소들이 관여를 하고, 이러한 독소들로 인하여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원활하게 잘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품질이 떨어지는, 즉 몸에서 혈당 강화 효과가 부족한 인슐린을 만들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황이나 울금이나 또는 밀크시슬, 환자분들 잘 아시는 밀크시슬도 독소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와 같은 장에 독소가 많은 경우에는 장 청소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권해드리는 장 청소 방법은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이
필요할 때 하는 장청소 방법으로서 집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와 같이 장청소 혹은 적절한 약초나 한약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동이나 영교치자, 지모, 황백 등의 한약재도 해독하는 성분으로서 훌륭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약재나 혹은 장청소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에 존재하는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을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이러한 방법을 실천을 하신다면은 인체의 독소가 해독이 되고, 그렇다면은 췌장에서 좀 더 훌륭한 인슐린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검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분 등의 영양소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들의 분포 사항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훨씬 더 훌륭하게, 마치 정상적인 사람처럼 우리가 인슐린을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요 부위, 요 선은 이러한 영양소들의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칼륨 수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명이 오래 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칼륨 수치가 지금 100이 정상인데 칼륨 수치가 300 이상이 나오고 있죠. 389.2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내분비 기능이 과잉 항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신경 기능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칼륨을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세포막 기능이 좀 취약한 상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와 같이 칼슘도 지금 정상 수치에 비해서 약간 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도 함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지금 인슐린이 작용하는 부위는 이 세포,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은 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지금 이 세포 표면에 인슐린, 우리가 조금 뭐 의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슐린은 이 근본적으로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에서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작용을 거치면서 인슐린이 작용을 할 때 그 결과로서 이 세포 외부에 있던 글루코즈가, 이 글루코즈라는 것은 당분이죠. 그래서 세포 외부에 있던 당분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우리가 인슐린 수용체에 이 인슐린이 작용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세포 외부에 있던 이 포도당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인슐린의 작용과 또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자,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세포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모발 검사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세포막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막의 기능이 취약한 경우 이 세포막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기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러한 수많은 기름 입자들이 세포막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제 기름이 되겠습니다. 혹은 인지질이라고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 성분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방 성분 혹은 기름 성분이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세포막의 기능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륨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수치는 세포막의 기능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의 기능이 취약하다면 인슐린 작용이 세포막에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분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당분 조절 메커니즘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막의 기능이 강화되게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약제도 저희가 드리고 있지만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름 성분을 잘 잡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기름 성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세포막은 그 주요 성분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기름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 혹은 우유 성분에서 우리가 기름만 지방 성분만 추출한 버터, 이와 같이 올리브 기름이나 버터 성분을 이 환자분의 경우는 세포막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혹은 다소 많은 정도로 드셔주셔야 합니다. 즉 식사 때마다 올리브 기름 2수저 이상을 드시라, 2수저 정도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버터 역시 한 식사 때마다 한 2수저 정도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취약한 세포막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반면에 우리가 좋지 않은 식용유 혹은 저급 식용유 혹은 경화유라고 하죠. 이러한 식용유들은 일부 산패되거나 변질되거나 인체 내에서 올바른 작용을 할 수 없는 기름입니다. 이러한 기름을 드신다면 세포막의 기능이 더 취약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포막을 통하여 작용하는 인슐린이나 또는 포도당의 역할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이나 마가린 등등 고열을 가해서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산패된 이러한 기름을 드시게 되면 세포막의 기능이 더 나빠지고, 또한 췌장의 기능이 더 나빠진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 인슐린이나 포도당이 인체 내에서 올바르게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또 잘 알므로써,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법, 세포 내에서 인슐린과 당뇨가 조절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모발 검사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자면 지금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당뇨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베타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타세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인슐린을 혈액 내로 공급하는 이러한 세포이기 때문에 매우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해 보자면 매우 중요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포 외부에 당분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칼륨 채널은 닫히게 됩니다. 닫힌다는 것은 세포 외부에
칼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칼슘 채널은 열리게 됩니다. 자,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칼슘이 세포 내부로 많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이온 형태로 세포 내부에 많이 유입되게 되는데, 이 세포 내부에 많이 유입되는 칼슘 이온으로 인하여 이러한 베타 세포 내부에 있던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슐린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베타 세포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칼슘 이온이 세포 내부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슐린이 올바르게 배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칼슘과 이러한 인슐린과는 이러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칼슘이 충분히 존재해야지만 인슐린이 충분히 배출이 되고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은 칼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체 내에서 칼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르게 인슐린이 배출되는데 다소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배출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슘 제제를 드시는 것도 뭐 일종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칼슘 제제 드시는 것과 동시에 저는 양질의 칼슘을 섭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양질의 칼슘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뭐 사골국을 드신다든지 뭐 당근을 잡수신다든지 이와 같이 뭐 시금치를 드신다든지, 시금치는 저희는 뭐 칼슘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원인으로 시금치는 저희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금치 이외에 여러 가지 야채가 또 많지 않습니까? 뭐 양배추라든지 신선초라든지 이파리 채소, 브로콜리라든지 또는 뭐 근대 신선초 등등의 잎채소를 데쳐서 많이 잡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멸치, 정어리 등등, 뭐 사골국 등등, 또 다시마 등등을 충분히 잡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양질의 칼슘을 인체 내로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인슐린의 작용 혹은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로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5년 이상 된 당뇨 환자분께서 공복혈당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또 당화혈색소도 현저하게 감소가 됨으로써 당뇨병 자체가 훨씬 개선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도 점점 더 줄이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지금 정할 수 있고요. 당뇨약을 줄이면서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당화혈색소가 감소된다면은 이것은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이러한 지름길이 된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면서 사실은 당뇨병이 혈당은 그 당시에는 억제가 되지만 당뇨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혈당 강화제를 강하게 드시거나 당뇨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개선하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오늘은 그러한 방법 중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뇨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지, 연세가 70 이상이신 고령 환자분들도 당뇨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이러한 치료 과정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